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오늘도 활기차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도 저희 개인의 선택,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가장 주목하셨는지 그 리뷰와 더불어서 내일의 관심주까지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가득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들까지 알차게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한 종목들 8가지에 또 파트너 두 분이 각자 준비하신 관심주도 무려 2종목이나 준비했으니까요. 어떤 파트너님들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임상현, 임찬우 두 분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이렇게 수줍게 웃음으로 대신하셔도 언제나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 때만큼은 두 눈을 활활 태워주시는 자, 우리 임상현, 임찬우 두 파트너님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더 깊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게 있는데 좀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했던 8위부터 5위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8위는 넥스트비티였습니다. 7위는 팜스토리였고요. 6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두산중공업이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의 8위 종목 넥스트비티였습니다. 오늘 2.09% 하락해서 1,40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셨죠. 예. 장중 대체로 내내 약세였는데 중후반에 급등 나왔다가 또 급락을 했어요. 예. 의료용 대마 대규모 단지 조성 검토 소식에 최근 좀 강세였잖아요. 예. 오늘은 하락이 나왔네요. 예, 그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대주주가 바이오 리더스라는 회사 부분에 해당이 되고 네. 자회사를 좀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따라서 현재 그 넘나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요 업종은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두 번째 부분들은 그 현재 그 회사의 몽골에 대한 그 투자 자회사 부분들이 석탄 관련된 또는 현재 금광 관련된 현재 그 광산 개발 업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차기 정부에서 현재 그 전력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부분 차원에서 원자력도 강화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 관련된 상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석탄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도 약간 그 완화된 그 제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뭐 급등락 이런 것 때문에 한 차례 넥스트비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또 상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보통 세력 성향의 이제 종목군들은 보통 이제 1,000억 또 2,000억대의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슈가 이제 떠오를 때마다 이제 크게 급등나게 된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약간 오늘도 다시 한번 악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네. 현재 되는 부분들인데 원자재 가격 급등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세의 연속적 차원에서 이제 검토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비티 부분들은 이제 차트로 보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그 전형적인 바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전에 보면은 이런 완만한 상승, 완만한 하락 이런 것들은 힘이 거의 없습니다. 행보가 되더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크게 급등하고 크게 급락하고 크게 급등하고 크게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간 매집의 성향입니다. 20-30%가 등락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상승을 했을 때 매집을 했을 때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누르면서 다시 한번 따라붙은 개인들의 물량을 또 받고 이런 것들을 한 2달 정도 가까이 하면은 거의 흔히 말해서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번째에서는 달리 이렇게 돌파를 하는 국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째 이제 급등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작용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휴림 로봇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을 때 사람들은 전체 이제 겁을 먹고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탄생 파동의 가능성들을 높게 보기 때문에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이걸 깨지 않으면은 이거는 현재 마지막 슈팅에 대한 마지막 눌림목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차트의 모습들도 전체 이 마지막 상승 큰 파동의 중심 위쪽에서 형성된 그 파동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상승 위쪽에서 상승 삽병 형태가 나타났고 음십자 조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숨고르기 국면에서 슈팅이 됩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라는 현재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의 기법의 딱 하나가 뭐냐면은 딱 간단한 겁니다. 윗꼬리가 달리는 또는 상승사파 형태의 흐름에서 그 다음날 이제 시가의 마이너스에서 사면은 틀림없이 다음에 조만간 급등한다는 그 트레이딩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PT를 보신다면은 거의 윗꼬리가 달린 그다음에 그 다음날 마이너스일 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치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력 상향 차트로 보면 아주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마 관련주로 최근 부상했던 넥스트 BT인데 자회사 중에 석탄 광산 업체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최근 꽤 큰 범주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는데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넥스트 BT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7위 종목 만나볼 차례죠. 자, 7위 종목은 팜스토리였습니다. 오늘 4.71% 상승해서 2,78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강세였고 또 흐름 좋았습니다. 자, 배합사료업체고 한동안 식량난 관련주로 분위기 좋다가 4거래 연속 하락 후에 오늘 좀 상승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저번에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이지홀딩스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팩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공업, 그러니까 육가공 쪽으로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조류독감이나 이런 이슈가 돌 때마다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회사를 조금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발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제는 거의 끝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이슈가 급등이 나오면서 사료 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산 이런 부분에서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단계이지 않나.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려가 있지만 일단은 재료 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희석성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강하게 한번 고점을 찍어두고 나서 지금 4거래 연속 떨어지고 오늘 양봉을 만들어줬지만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갭 상승인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면 좀 거래량이 좀 더 동반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양은 보여줘요. 하지만 조금 재료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당장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조정이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상하이의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료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달 동안 지금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사료에 대한 이슈가 돌면서 강하게 한번 거래량이 동반됐던 게 보이실 거예요.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다시 한번 사료 이슈랑 러시아나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식량난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조금 음봉이 됐을 때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발발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건데 지금 현재 지수상으로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조정받았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2,500원에서 2,700원 이 부분만 잘 지켜준다 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요. 아직 이슈는 조금 많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석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단발적으로는 3,000원까지는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팜스토리의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슈가 점차 소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2,500원에서 2,700원 선 보면서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6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6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2.48% 하락해서 11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약세였고 후반 하락폭이 더 컸어요. 예. 사실 어제 마이크론에서 뭐 깜짝 실적 발표도 나왔고 사실 SK 하이닉스에게는 조금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뉴스 중에 안 좋은 뉴스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현재 냉각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냉각수 네네. 이제 한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 중단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벨기에의 보통 이제 세계 비중이 80%인데 흔히 말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요소수 우리가 대란이죠. 요소수 하나 때문에 디젤 차가 멈춰주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비축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엔 타격은 없겠지만은 현재 이 부분들도 하나 이제 변수인데 이제 그걸 좀 떠나서 SK하이닉스 부분들이 보통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반도체 겨울이 온다 하는 그런 엄청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에 이제 급락 부분들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의 어떤 흐름들 전체 올해 이제 매출액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잠깐 표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기 실적 부분들이 현재 분기 실적 보시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연간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전체 올해 추정치 부분들이 이제 퍼가 한 7 정도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내년 추정치 같은 경우는 5로 떨어진 부분이죠. 근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약 퍼가 한 9 정도 됩니다. PBR은 약간 높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떨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보통 이제 추정치 부분들이 매출액이 11조, 영업이익이 약 3조 정도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4분의 1 정도, 이렇게 삼성전자의 매출의 영업이익 4분의 1이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현재 투자 부분들이 약간 회복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랜드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급 과잉, 투자 과잉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DDR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선방을 하면서 계속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견인해 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2000년도 인수, 그다음에 2021년대 키파운드리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인수, 그러면서 종합 반도체 회사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영국 반도체 기업 ARM 인수 이런 성장 모멘텀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재 물론 이제
현재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도 투자를 하겠지만은 또 그 캐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시장이 차지한 비율이 보통 피크 때는 95년도에는 거의 한 38%를 차지했고 현재 2017년, 18년도에는 거의 33% 정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과일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완만하고 이제 견조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고 빅테크에 대한 투자 관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도 하겠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장기 차트를 보면서 잠깐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굉장히 안 간 건 아니고요.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박스권을 보이다가 한번 슈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삼각 수렴의 형태가 거쳐지면서 이격 수렴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은 그게 이제 저평가, 저PBR, 저퍼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난번 형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격 조정의 기간의 성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2022년 그다음에 PBR, 그다음에 2023년 이걸 보여준 것은 이런 이격 조정의 흐름들을 현재 충분히 그 판단을 하시면은 슈팅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점점 좋아지는데 본격적인 슈팅 구간은 현재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더 슈팅 구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그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고 상승을 하지면 항시 박스권 플랫폼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하단선에서 조금 약간 위태위태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나온 뉴스 때문에 조금 내려갈 수가 있지만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들이 그 구경제 산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경제 최고의 봉이지만은 오래된 그 제조업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철강화와 같습니다. 지금의 형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들이 좀 나와주는데 그 현재 업종 2차 전지보다는 상당히 탄력은 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약간 조정은 좀 오를 충격이 있겠지만은 완만한 상승 결국 뭐냐면은 시장의 평균 상승률만큼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반도체 냉각수 쿨런트의 전 세계 생산량의 80% 차지하는 벨기에 공장 환경 규제 받으면서 무기한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아무래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ARM 인수 모멘텀도 있고 차차 완만하고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지 않겠나 하는 임상현 파트너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5위 종목은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0.25% 상승해서 24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등락 거듭하다가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테마적으로 대장으로 가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블록들 이슈에 또 의무 보호 물량 다음 달에 풀린다는 뉴스 나오면서 좀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원전에 대한 이슈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계속 이슈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유럽에서도 전기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두각이 되면서 지금 관련주들 조금씩 수급 들어왔었는데요. 일단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돌고 돌아 원전이다라고 해서 원전주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이제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원전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조정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국내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원전에 대한 이슈는 많이 있으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 보유 물량이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같은 섹터가
하락 흐름이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려운 부분을 많이 돌파를 했고요. 의무 보유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소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다른 풍력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상호도 바꾼다고 합니다. 상호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상호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부도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한 표 보면서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달에 의무 보유 등록했던 부분이 해제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팔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 이제 풀리는 겁니다,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묶여있던 비중이 이제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번에 어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금액이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좀 꽤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회사 잘 가고 있고요. 지금 다시 모멘텀으로 흐름 만들기 위해서 상호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흐름이 나와줬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몇 번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보유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조금 저항이 조금 걸렸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새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원전은 결국 가야 돼요. 우리나라 기술력도 있고 좋게 보시면 원전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도 마이너스가 납니다. 원전을 가동률을 빨리 시켜줘야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는 무조건 원전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 눌림 나오고 4월 이후로 중순 이후로 관심 있게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2만 원에서 19,000원 정도 이 박스권 갭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보유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4월 14일까지는 좀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종목 아직 죽지 않았다. 이슈는 조금 남아 있으니까 현 정부 이제 새 정부 들어오는 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임찬우 파트너님이 꾸준히 강조하셨던 부분, 돌고 돌아 원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정을 받았지만 원전 이슈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른 친환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접근하려는 분들은 보호예수 풀린 이후에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저희 8위부터 5위 종목 넥스트비티부터 두산중공업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공개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두 분 노란 톡방에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요.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 톡방 많이 들어오셔서 두 파트너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8위부터 5위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는 4위부터 1위 종목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SH에너지화학이었고요. 3위는 휴림로봇, 2위는 삼부토건, 1위는 기든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 SH에너지화학이었는데요. 오늘 1.45% 상승해서 1,0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물론 초반 상승폭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장중 내내 강세였어요. 오늘 화학주들 대체로 괜찮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스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 받기로 하니까 독일이 가스 공급 비상 상태 조기 경보 발령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좀 상승한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SH 에너지화학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투자자 인식이 됐냐면은 미국 세일가스에 투자한 회사, 그게 거의 이제 타이트라인으로 인식이 됐던 회사였던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그 기업의 내용은 현재 매출액이 거의 한 1,000억 정도로 좀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합성 수지 뭐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메리트는 없는 그저 이제 평범한 회사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미국 내 이제 세일가스에 대한 투자 자회사 부분들이 설립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 대한 그 세일가스는 2006년, 7년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했고 지금은 거의 이제 천연가스, 석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을 제조업으로 이끄는 가장 원동력이 됐던 그런 세일가스 혁명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된지 여부 이 부분들은 잘 뭐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뭐 원자재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어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주 부분들은 그 테마적인 요소 때문에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원자재 가격 급등, 그다음에 석유가 급등은 거의 치명적인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대부분 150달러, 200달러 되면 다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약간 모멘텀 플레이어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된 부분들은 또 쉽게 20, 30%, 50%가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SH 에너지화학도 마찬가지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되면은 한번 급등락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트적으로 또 모멘텀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최저점이 약 그 800원대죠. 최고점이 얼마냐면은 1,600원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저점과 최고점이 100%로 오가는 그런 그 어떤 흐름들인데 최근에 일단은 그 흐름들을 보면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2월 달에 한번 나중에 한번 크게 이슈가 돼서 한번 크게 급등을 했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온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2단으로 상승이 됐잖아요. 보통 이제 시세가 2단으로 상승이 되면은 그 시세 중심이 1단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지다 약간 밀려주는데 오늘 막 갭상승 됐다가 숨고르게 됐는데 이렇게 한 번씩 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최근에 이슈가 쉽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박스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튀어주고 크게 조정을 보이면은 언젠가는 한번 슈팅이 된다. 최소한 절반을 온다. 이런 그 중장기 박스권 플랫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좀 최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2단으로 올라갔죠. 2단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멈춰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살짝 그 아래에서 어떤 쌍바닥의 형태가 진행이 됐지만은 한 번 정도는 여기까지 또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주면은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1,330원 이런 정도까지 당장 가지는 않지만 1, 2주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약간 꼬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더 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박스권에 해당이 되지 그게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력을 담보하면서 신고가를 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한번 급락하면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약간 투기적인 또는 현재 세력적인 어떤 그 들어올리는 부분들 지금 대부분 보면은 다른 그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크게 상승했다가 무너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느 정도 좀 시세는 나지만은 그 신고가 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 30% 오르고 그날 크게 급등해주면은 차익이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자재 관련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중장기의 박스권 전략을 갖고 접근하신다면 괜찮은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330원까지 이슈 맞물려서 한 번 더 튀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3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3위 종목은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오늘 2.83% 상승해서 1,81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에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올라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휴림 로봇 그래도 최근에 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산업용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자율주행도 조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서 자율주행도 조만간에 저는 섹터가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 부분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출신의 부분을 이제 영입을 했다라는 이슈가 조금 오늘 아까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현재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림 로봇이 조금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5일선만 지켜준다 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조금 내려올 수도 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한 번 더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삼부토건에 대한 주식 양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삼부토건이랑 같이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시장에서 많이 반영됐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부분에 지능형 로봇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 지켜주면서 이 종목 대응해 주시면 충분히 손실 없이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조금 보면요.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로봇이랑 삼부토건이 상승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관련주다 해가지고 삼부토건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관련 휴림 로봇도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일단은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아직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거래를 했을 때 물론 빨리 팔 수도 있지만 힘들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휴림 로봇 관련해서 임찬우 파트너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도 휴림 로봇 관련해서 할 예. 얘기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 2주 전에 제가 이제 단독으로 출연이 했을 때 네네. 제가 탑으로 꼽았던 그쵸. 그 종목인데 뭐 제가 탑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은 제대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좀 약간의 좀 자부심을 느끼는데 네. 그 전체적으로 제가 그 차트에서 그 속임수 목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때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때 이제 히든 탑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이 부분들은 전형적인 석임수 운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던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끝났거나 쉬어간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만약에 운봉에 양십자 도중이 나오면은 이것이 진짜로 가는 마지막 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날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장대 운봉 옆에 양십자는 우리가 배운 대로 현재 상승 잉탱이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날 갭상승 이렇게 하고 날아갔던 상황인데 사실 그 현재 개인의 선택 히든 탑 종목 중에 운봉을 형성하면서 아침 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1,063원이었죠. 정확하게 2,060원이기 때문에 100%
현재 따블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라는 프로에서 이런 그 따블 나온 종목이 또 나와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참 AS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들은 현재 반등은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밀려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0% 장담 못하는데 이거는 언젠가 22선에 한 번 온다. 오면은 2차 기회는 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1선까지 또는 2주 후에 한번 기다리는 전략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관심주로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첨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이 목요일마다 저희 개인의 선택 출연하고 계신데 당시에 휴림 로봇 짚어주신 흐름대로 정말 그대로 움직였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내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이 종목들 어떻게 좀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임상현 파트너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노란톡방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림 로봇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삼부토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부토건도 임상현 파트너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3.28% 하락해서 2,80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초반에 반짝 상승이 나왔다가 예. 내내 좀 약세를 보였고 또 오늘 보니까 SK 에코플랜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뉴스도 예. 있더라고요. 예. 그 삼부토건도 2주 전에 같이 휴림로봇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삼부토건이 왜 인기가 있느냐 또는 그 개인의 어떤 부분들이 많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윤석열 관련된 부분들,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 예전에 한번 그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에 그 엄청나게 윤석열 관련된 부분으로 현재 700원짜리가 거의 6,000원까지, 그러니까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인상이 강합니다. 삼부토건 하면은 윤석열 관련주, 인맥주 이게 한번 끼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인식이 강하고 또 세력도 어떻게 보면 단단히 붙어있던 그런 그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당선되고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당기는 모멘텀 플레이가 형성이 좀 됐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 차트적인 요소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21선이 깨졌잖아요. 깨진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회복이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회복이 되지 못하면은 21일선과 60일 사이에 그 가두리 양식처럼 거의 이제 갇혔다가 나중에 이게 바닥을 다지다가 나중에 추후 이제 도모하는 상승의 흐름들이 사실 나와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 외로 21선 위에서 강하게 이렇게 버텨주면서 여기서 계속 버텨준다 하면은 차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갈 시나리오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시나리오 갈지 뭐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이거는 후행증 대응의 문제고 다만 현재 전자의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단기 5일의 어떤 흐름들이죠. 그다음에 투매했던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과 숨고르기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 버텨주면은 이거는 간단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21선이 회복이 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모멘텀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1선에서 살아 있으면은 행보도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슈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줄 요소가 있지만 21선이 깨지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쉬어가는 관점들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현재 건설주나 아니면은 테마적인 정책적인 요소 하면은 건설주는 삼부토건 당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매매를 할 때는 강한 거, 그다음에 대장주, 그다음에 대장주 아니면 부대장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에서 삼부토건을 항시 이제 기억에 두고 현재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삼부토건 20에서 강하게 버텨주면서 조정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 어떻게 보면은 좀 똑똑하게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오늘의 차트가 약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가 될지 후자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개인의 선택을 잘 하셔야 하는데 21선에서 버텨주는지 깨지는지를 확실히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위부터 2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히든 종목 만나볼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1위 종목,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 개인의 선택 1위 종목, 히든 종목 삼성전자였는데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습니다. 0.43% 하락해서 69,6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임찬호 파트너님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국내 모든 주식인들이라고 하면 한 번씩은 사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요. 코스피 1등 주고요. 시장의 지수를 이끄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졌다 하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몇 개 있었죠. 최근에 블록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위험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볼게요, 여러분. 크게 보면 일단 삼성전자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은 계속 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이 비교를 하죠. 대만에 있는 TSMC랑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서도 이제 램 같은 부분의 역할을 많이 하고요. 시스템 메모리 같은 부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인데 왜 이렇게 안 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TV 사업도 하고요. 뭐 가전도 하고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핸드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영업이익이 높아도 강하게 실행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국내에서 대탑 주기도 하고요.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항상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무겁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분들이 아마 이날부터 조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날이 무슨 요일이냐면요. 이날이 3월 24일부터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지금 환율의 부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환율이 조금 더 내려와야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바닥 다지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3달 정도, 2주에서 한 3주 정도 이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는 양봉의 위치가 어디서 시작되냐, 7만 원 위로 올라가서 시작을 하냐, 아니면 6만 9천 원 밑으로 시작을 하냐, 이 부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쉽게는 빠지진 않겠지만 일단 7만 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깜짝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삼성전자도 항상 흑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하죠. 하지만 주가에는 많이 방향을 못 한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서 하지만 삼성전자 돈은 잘 벌고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이제 양봉이 어디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시가를 지지해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7만 원 부분 잘 지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흐름 전환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자 7만 원 위에서 다음 주에 출발하는지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임찬우 파트너님이 삼성전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반도체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요. 임찬우 파트너님과 함께 갖고 있는 고민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임찬우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분석 임찬우 파트너님의 분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임상현 파트너님의 분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하이닉스하고 어떤 그 현재 분석 툴이 약간 비슷하기는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 부분에서 가장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폴더블 폰 이런 부분 기술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들은 상당히 좀 늘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DRAM 쪽에서는 계속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렌즈 프레스 부분에서는 약간 고전을 좀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시장 지배율을 약간 높이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올해 하반기에 중국 이제 시안 2공장에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그 공장 재가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 파이를 늘린 데는 가장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 PBR은 한국 그 현재 주식의 표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좀 상황을 보면서 이제 PBR하고 차트를 현재 그 분석 툴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피크를 찾던 때가 PBR 차트가 그때가 이제 20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21배를 형성을 했던 2020년 12월 30일이죠. 이때 퍼가 20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2차 전지의 어떤 퍼나 부분들 PBR 같은 경우는 퍼 같은 경우는 뭐 30, 40, 50을 안고도 올라갑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종합 가전이지만은 현재 반도체 부분들이 구경제주, 굴뚝주, 산업의 필수 소재이지만은 고도의 성장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높은 퍼 PBR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퍼가 20에서 현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PBR 퍼가 거의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 현재 노란색을 보시면은 퍼 11배. 그러니까 퍼로 보면은 반토막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저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PBR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고 피크를 찾던 것이 PBR 같은 경우는 2.1배, 2배에서 최대 이제 피크를 쳤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PBR 퍼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여기 이제 분기 실적 매출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2021년 그 현재 3분기, 4분기를 보시면은 3분기는 상당히 좋죠. 16조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4분기는 13조 8천억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13조 정도 되죠. 2분기 부분을 보시면 13조 6천원 좀 늘어나는데 3분기가 되면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16조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1분기하고 2분기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도 그렇고요. 철저히 박스권에 갖춰주는데 2분기 때는 서서히 살아난 부분들, 3분기부터 확실하게 저는 살아난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예상 퍼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연관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셔야 되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바닥권의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로 보시더라도 2단으로 올라갔던 주봉이 차트입니다. 2단으로 올라갔던 것은 반드시 절반까지는 빠집니다. 그게 가장 차트의 철칙에 해당이 되고 66,000원, 그러니까 7만 원이 사수가 되더라도 살짝 아래인 66,000원. 에서 7만 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만 원이 깨졌으니까 난 팔아야지가 아니라 그 위에 66,000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터닝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본격적인 랠리 부분들은 현재 알다시피 3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 찬바람 부는 9월부터 좀 본격적인 랠리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 전까지는 박스권의 움직임들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원에서 약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이 박스권이 한동안 형성이 될 걸로 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임상현 파트너님의 예측이 또 한 번 맞아 들어갈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들 살펴봤고요. 내일의 관심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일의 관심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어떤 파트너님께서 먼저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임찬우 파트너님 먼저. 네, 저는 이번에 리오프닝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어떤 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인데요. 그 종목처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4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는 엔터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연의 계획이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요. 지금 일단 스트레이키즈가 일단 팬미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보드 1위도 했고요. 추가적인 이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트와이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세계 글로벌로 이제 투어 공연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일단 JYP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복 심리도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공연에 대해서 많이 2년 동안 잠겨있던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좀 돌면서 다시 한번 엔터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고점을 돌파해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신고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의 전략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임찬우 파트너님은 JYP 엔터테인먼트 관심주로 가지고 와주셨고요. 임상현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남선알루미늄 준비했습니다. 네.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월요일날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급락하고 남선알루미늄이 급등하면서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침 방송에서도 이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선알루미늄은 본업보다는 SM그룹의 어떤 그 계열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광림하고 협력을 해서 현재 그 전체적으로 쌍용차를 재인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는 쌍방울에서도 인수 후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은 쌍용차 노조하고 채권단이 SM그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이것 때문에 가장 1순위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SM그룹에. 그래서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시간의 하한가인데 그에 상관없이 한번 출렁거리더라도 단기 과열이 풀리면은 한번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3일 거래량의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대략 세력의 매집 단가는 약 3,600원 내외 이 정도고 오늘 윗골이 달았고 내일 좀 약간 빠지더라도 월요일 날 과열 국민이 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봉상 적이병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월요일 날 단기 과열이 풀리면은 2차 상승이 기대되는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차트적인 요소로 적이병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은 남선 알미늄 가지고 오셨는데요. 상세한 공략법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공략법은 노란톡방에서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나 뭐 리오프닝 관련주 공략법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